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D-100 대통령이 보인다입니다. 대선이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까? 정확히는 모레가 D-100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인다는 거는 대선 100일 전쯤 되면은 누가 당선될지 예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네, 87년 직선제 도입 이후에 7차례 대선에서 이맘때쯤 앞서가는 후보가 총 6차례를 승리했습니다. 16대 대선에서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회창, 정몽준 후보에게 뒤처졌지만 극적인 단일화에 성공하며 역전 드라마를 썼죠. 그럼 이번 대선은 어떨까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상당히 들쭉날쭉하단 말이죠. 네, 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확정된 지난 5일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를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가상 다자대결로 이뤄진 조사가 총 46개인데요. 35개는 윤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지만 오차범위 접전도 11개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후보로 선출된 뒤에 컨벤션 효과를 봤다라는 관측이 많던데, 근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네, 최근 등록된 8개 조사만 또 따로 떼어서 보면요. 이 중 절반이 넘는 5개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윤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조정 국면에 있고 최근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조만간 최소 한두 차례 이재명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골든 크로스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조사 방식의 차이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예. 최근 두 후보 격차가 6.8%포인트 차이로 벌어졌던 여론조사는 이미 걸기 방식의 ARS 조사입니다. 통상 응답률이 떨어지는 ARS 방식에서 정권 교체론에 공감하는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인 응답에 나서면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잡힐 수 있습니다. 네. 정책 고관여층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야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고 이재명 후보가 접전을 펼친 조사는 통신 3사 가상번호의 전화 면접 방식인데요. 집전화와 알뜰폰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알뜰폰 가입자는 99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0%가량 되는데 주로 젊은 층과 중장년층 가입자가 많습니다. 네. 사실 아직 투표를 어디다 할지 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표심이 거의 최대 변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 20대의 37.7%, 30대의 30.8%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이들이 실제 투표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관심입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D-100 대통령이 보인다의 느낌표는 샴페인은 밀어두세요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올해 초만 해도 이낙연 전 대표가 여권 1위로 대세론을 탔었죠.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렸지만 오세훈 후보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지금 이 100일이라는 기간은 과거와 달리 민심이 요동치기 충분한 시간인 만큼 어느 후보든 지지율에 취해 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선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독도의 영토 문제입니다. 최근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해서 일본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외신 기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수차례 영토 문제를 언급한 건데요.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이 외교의 장애가 되고 있는 과거사 문제, 또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영토 문제는 영토 문제대로,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분리해서 저희 영토 문제라고 표현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이 외교가에서는 이 독도 영토 문제는 없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지적합니다. 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외교관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영토 문제가 존재한다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관 출신 인사도 언급 자체가 외교 분쟁화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독도를 국제 분쟁화, 그러니까 영토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이런 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문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예.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에도 7대 과제로 독도 영토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고 어떤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이 영토 분쟁화를 의도해서 한 발언은 뭐 당연히 아니겠죠. 네, 물론 그럴 겁니다. 네. 이 후보 측도 일본이 문제 삼고 있는 것 자체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앞서 인용한 현직 외교관은
적어도 대한민국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면서 영토 문제에 대한 질문이 만약에 들어오면 무슨 소리 하느냐, 독도의 영토 분쟁이 어딨냐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외교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일본의 분쟁화 노력에 대해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면서 네. 언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외교 관련 경험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칫 민감한 외교 용어를 사용할 때는 실수도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도 경선 과정에서 당시 홍준표 후보의 사형제 부활 주장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에 빗대 비판해서 우방국 정상을 비하하고 정치 공세 소재로 삼았다면서 외교 결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독도의 영토 문제의 느낌표는 외교는 사이다보다 고구마로 하겠습니다. 네. 국가 간 문제에 있어서는 한마디 말이 큰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공격을 하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가 백악관 대변인이 뒷수습을 해야 했죠. 국내 정치 발언은 시원한 사이다가 먹히지만 민감한 외교 현안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고구마가 낫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